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KTN 뉴스 시작합니다. KTN 뉴스는 오늘 노동절을 맞아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노동절 특집을 마련해봤습니다. 취재에 참여한 김상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특집이 취재를 하면서 처음 기획 방향과 약간씩 변화가 있었는데 처음 기획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노동절에 맞게 이번 특집은 은퇴하신 노인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으실까 하는 이 궁금증에서 시작됐는데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마다 개인 상황에 맞게 이 은퇴 삶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양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직 활동이나 경제 관리 등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은퇴 이후에 다시 잡으시기가 또 미국에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은 그 일로 수입을 만드신다기보다는 그 일은 이제 어떤 보람이나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 그 수입의 의미가 강하지는 않다고 봐요. 한국 분들은. 재취업 선호도는 확실히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만나보신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과 은퇴를 하신 지 꽤 시간이 지나신 시니어분들은 은퇴 후에 일을 계속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일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65세까지 열심히 살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 말은 좀 못하겠지만 열심히 산 거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소셜 시큐리티 플러스 제가 스테이트에서 일을 해서 그거에 대한 펜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3번 월급 날인데 그걸 다 합하면은 그냥 뭐 생활비, 모기지, 차값, 다른 익스펜스 다 제하고 그래도 여유 있게 살아요. 천만다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65세 은퇴를 하면은 15년, 10년 내지 15년은 그래도 그동안 못한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고 하면서 못한 것들을 저희가 엔조이 할 수 있는 그 딱 좋은 시기예요. 알파레이다에 사는 이인선입니다. 나이가 지금 67세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은퇴하고 일을 많이 줄여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일하는 거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에너지가 좀 약하겠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퍼블릭스나 크루거 가시면은 어르신들 본 적 있으시죠? 예, 그분들이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건 아닌데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자리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주로 하시고요. 주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취미 활동이나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재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를 받기 어려워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죠. 이제 재취업을 하면 국가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질까 봐 도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문가에게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주로 이제 은퇴자들은 미국의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외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금액이 794불이 안 되는 분들은 소셜 서플리멘털 인컴이라는 SSI를 받게 되시고 정부에서 이제 794불을 매칭을 해줍니다. 내가 받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가 이제 794불보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금액을 맞추어 줍니다. 그래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일을 했을 때
내가 이제 일을 했을 때 794불보다 높아지면 나는 그걸 못 받으니까 일도 못하고 이제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정부는 일을 했을 때는 794라는 숫자를 매칭하진 않고요.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반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을 500불을 받고 있는데 일을 해서 500불을 벌었어요. 그러면 벌써 1000불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1000불을 정부가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서 번 500불에 대해서는 250불만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면 750불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만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54불이라는 갭이 있고 또 정부가 계산하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20불, 60불 조금 애드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SSI를 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1000불 이상으로 수입을 이제 가지셔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 SSI를 못 받을까 봐 일을 안 하실 이유는 없으세요. 예. 계속해서 은퇴 후 노인 경제 생활에 대해 노인분들께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뱅이도 아니에요. 아주 적절하게 맞춰서 난 필요한 만큼만 벌어서 살겠다는 게 내 철칙이에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세금 냈으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비 맞추고 또 용돈은 좀 아직 몇 년 동안은 더 파타임으로 일을 해서 벌어 쓸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돈은 뭐 지금 버는 대로 벌어서 이렇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아는 사람들하고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즐기는 거가 나한테는 굉장히 재밌고 보람 있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더 보람 있는 일들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나 스스로. 내가 죽을 때까지 펜션하고 소셜시큐리티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렌트 내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거하고 차값하고 모기지, 차값, 그다음에 이제 골프 멤버십. 요새는 이 시니어 센터 오느라고 둘이 다 페이를 해야 되거든요. 글쎄 의료비는 뭐 메디케어에서 다 커버해주고 메디케어 플러스 20%는 또 인슈런스를 들잖아요. 근데 어떤 인슈런스는 페이 안 해도 되는 인슈런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커버돼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은퇴한 분들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 모두 취미 생활을 강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취재를 통해 만난 분들 모두 은퇴 후에 생겨난 이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네, 은퇴 전까지 열심히 살다가 은퇴 후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인 사회에 보면 골프 치시는 분들 많던데 또 때로는 기타, 운동이나 악기, 또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이제 많은 곳이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니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예, 저는 한인교회에서 살롬대 담당을 맡은 고순석 목사입니다. 저도 노인입니다. 저도 이제 연장자에 속하는데 특징이라는 것은 그분들은 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동안 참 많은 세월 동안 본인들이 취미생활을 못했던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보다는 언어에 장벽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자녀들이 이제 가까이 있거나 하면 자녀들을 모시고 가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으니까 저 이제 목회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목회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세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미래를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미래를 알아서 이해해야 될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같이 20대 젊은 사람들에게 은퇴를 한다는 것은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 관련 일을 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는지 알아봤죠? 네, 조이너스 데이케어의 강지연 본부장을 만나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주변 분들이랑 멀어지시거든요. 가족이랑도 점점 멀어지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화를 내는 사람 가까이는 이제 자꾸 있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그분의 성격이 나빠서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여러 병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참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조차 이제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이렇게 친절하게 못하는데 고객한테는 친절하게 한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는 프로페셔널하게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몸이 아프시니까,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프신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정 표현을 이렇게 서툴게 하시는 경우가 있구나는 거 이해를 하면은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참 요즘에 이제 점점 평균 이제 수명이 늘면서 제일 많아지는 병이 치매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병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뭐 HIV라든지 뭐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라든지 뇌졸중 다 줄어들거든요. 근데 치매만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연세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이거든요. 근데 치매의 그 초기 증상들이 있어요. 초기 증상들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 이제 그분이 치매가 아니실 가능성이 훨씬 많겠지만, 좀 더 이해를 하고 초기에 이제 진단을 받으면 그 현재 치매의 그 완벽한 진료는 어렵지만 치매의 속도를 늦추는 약들은 아주 많거든요. 근데 그 속도를 늦추면 왜 좋으냐면 어떤 폭력적인 성향의 행동이나 언행을 안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정말 하루라도 빨리 그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기는 어려우세요. 사실 지금 이 시니어 케어 업계에서는 굉장한 숙제고요. 고민이기도 하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 같아요. 이해하고 빨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는 거. 좀 화제를 바꿔서 김 기자는 은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도 사실 이게 첫 직장에 들어와서 은퇴에 대한 고민은 이번 취재를 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퇴가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의 시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나본 이 두 시니어분들은 은퇴를 하면서 저처럼 이 젊은 분들이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그 어른들이 난 이제 나이 많아 아무것도 못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후회할 생각으로 난 하고 있어요. 후회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을수록 나는 뭔가는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옳지, 나이 들었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날서부터 육신의 병이 생기고, 첫째는 정신병이 생기고 둘째는 육신의 병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뭔가는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다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럼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뉴욕에서 널스 했어요. 레지스터드 널스. 그리고 비즈니스하고. 그러는데 정말 아이 셋 키우면서 밤일 했어요. 베비시터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번하면서 아침에 제가 정거장에다가 기차 정거장에 드랍해주고 가고, 저녁에 들어오면 저는 일 가야 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안 벌어놨으면은 그런 거 다 없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유튜브 하는 것 때문에 한 몇 개월 동안은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한 20명을 만났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이 뭐 늙어가지고 그런 거 하려고 그래. 대부분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젊은 사람은 한 10명 정도는 아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해보세요. 젊은 분들은 나보다 한 10년 이상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난 용기를 얻고 배짱이 생기더라고. 건강이 따라줘야 돼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것도 부부가 같이 건강을 같이 유지를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10년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사는 덕에 이제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지금 이제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니까 되도록이면 새로운 약이 개발될 때까지 그냥 이 상태로만 있어도 참 고맙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니어센터도 나오고 그렇게 사는데 둘이 같이 건강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오늘 KTN 뉴스는 노동절 특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떠나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KTN 방송은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